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전자칠판 연수를 하게 된 태아초등학교 교사 김덕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자칠판 연필처럼 활용해요라는 주제로 선생님들과 함께 연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수를 시작하기 앞서서 연수 참여하시느라고 오늘 또 수업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을 텐데 간단히 저랑 게임 한번 하면서 연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팅창에 지금 패들렛 주소를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채팅창을 보시고요. gg.gg/ 울산 EB입니다. 울산 EB. 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채팅창 주소로 들어오시면 맨 첫 번째 부분에 그 패들렛 첫 번째 부분에 띵커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띵커벨 부분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띵커벨 들어오시면 방번호 입력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방번호 입력에 469715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성함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엄청 빠르십니다. 벌써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다시 한번 안내드릴게요. 그 채팅창에 패들렛 주소가 지금 올라가져 있습니다. 패들렛 첫 번째인 띵커벨을 들어오시고요. 띵커벨에 들어오시면 방번호를 469715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성함 적으신 다음에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17분, 18분 정도의 선생님께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한 1분 정도 기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24분 정도 지금 입장하고 계시는데 혹시 지금 입장 환경이 아마 휴대폰이신 경우에는 입장하기가 조금 더 어려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러신 분이 계시면 구글 창에 gg.gg/ 울산 EB라고 치시면 이렇게 패들렛 창이 열릴 거고요. 패들렛 창이 열리시면 거기에 띵커벨 부분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중간에 입장하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퀴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제10대 교육감님의 성함은 천창수이다. 네, OX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여율이 엄청 높습니다. 네, 33분 다 참여하셨습니다.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틀리신 분이 3분이 있으십니다. 일부러 틀리신 거죠, 그쵸? 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네, 이번 문제는 연수 보조 강사가 소속된 학교를 고르시오입니다. 주 강사인 제가 아니라 보조 강사인 선생님의 소속 학교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꽤 높습니다. 21분께서 맞추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연수 보조강사 선생님 성함은 농수초등학교 선생님 김문석 선생님이십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식입니다. 오타가 나시면 안 되시겠습니다. 근데 제출 한번 하시면 수정이 어렵습니다. 네, 전자칩, 네, 32분 모두 다 정답이십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선생님의 오늘 환경이 어떤지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오늘 줌 화면을 보면서 같이 실습할 것이다. 네, 이 부분은 둘 다 정답이기 때문에 선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분 고민하고, 네, 계시네. 네. 함께 실습하실 분이 21분,
나중에 실습해 보실 분이 14분이니까 생각보다 오늘 실습을 많이 따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에 맞게 제가 조금 더 천천히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오늘 강사가 사용할 전자칠판의 브랜드는 오맥스이다입니다. 네, 37분께서 맞추셨고 5분이 틀리셨네요. 네, 오늘 제가 사용할 전자칠판은 오맥스입니다. 네, 오맥스인데 사실 이솔도 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서 오맥스와 이솔은 조금 연동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프로그램, 네, 조금 안 맞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네, 최종 순위는 네, 노희정 선생님 1등이십니다. 박수. 네, 노희정 선생님, 네,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요. 네, 그러면 이제 전자칠판 연수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요, 전자칠판의 도입 배경과 사용되는 이유, 그리고 HDMI 상태에서 전자칠판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안드로이드 상태에서 전자칠판을 사용하는 방법, 화면 공유, 파일 탐색 방법, 전자칠판과 에듀테크 융합 사례,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자칠판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전자칠판을 접했을 때는 큰 모니터가 한 개 더 들어왔네. 그런데 이 큰 모니터가 사이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중앙에 있어서 학생들과 수업할 때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장점으로 전자칠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이 전자칠판 하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기능들이 있었고 사용해보면 볼수록 볼메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상호작용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TV로 사용했다면 선생님들께서는 PPT를 많이 활용해서 수업을 하셨을 거고,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의 수업을 진행하실 때 설명이 많아지시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상호작용이 조금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칠판을 사용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전자칠판을 사용하게 된다면 학생과 교사 간의 상호작용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학생 중심 수업입니다. 학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학생이 중심이 돼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끼리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고 학생들 간의 의견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전자칠판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학생 중심 수업에 도움이 되는 한 에듀테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육공학적인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줌 수업이나 또 저희 이학스부터에서 원격 수업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선생님의 얼굴이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가상의 공간에서 뭔가 공부를 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도와 집중도가 좀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연수를 진행하는 것처럼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학생들이 원격 수업 상황이 되더라도 수업에 열심히 참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전자칠판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이제 다음은 HDMI 상태에서 전자칠판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자칠판은 크게 두 가지로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HDMI 상태, 두 번째는 안드로이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자칠판 HDMI 상태는 말 그대로 컴퓨터를 복제해서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일 거고요. 이 기능 또한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기능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HDMI 상태에서 실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사이드바에 있는 기본 메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바를 보시면 화살표 버튼이 있습니다. 화살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홈 버튼, 판서 기능, HDMI 연결 버튼, 그 다음에 전원 버튼, 그 다음에 설정 버튼, 이렇게 5가지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홈 버튼을 가면 안드로이드 상태로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판서 모드, 아마 이게 제일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PPT를 여신 상태에서
사이드바를 클릭을 하시고 판서 모드를 클릭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PPT가 열린 상태에서 판서가 가능하고 또한 지울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그리고 판서를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선택을 누르시고 선택을 누르시면 또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펜을 눌렀다가 선택을 눌렀다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거기다 또 다시 사이드바 메뉴로 가셔서 이번에는 HDMI 버튼입니다. HDMI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컴퓨터랑 연결될 수 있는 HDMI 1 버튼이 있고요. 기타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네, 이것들은 선생님들께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설정 부분에 조금 밑에 있는 점점점 되어 있는데 이 설정 버튼을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도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타이머, 스톱워치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교실에서 사용할 때는 타이머 기능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과제를 학생들한테 제시해주고 타이머 시작합니다 하면은 타이머를 누르고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이드바 메뉴 도구 버튼에서 녹화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녹화 버튼을 누르시면 앞에 화면에 학생들이 하고 있는 장면이 녹화가 되게 됩니다. 이 녹화되는 것들을 음악 시간대, 학생들이 가창 활동이나 혹은 기악 활동 시간대 잘 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선생님들께서 굳이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지 않으셔도 녹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또 도구 버튼을 누르면 화면 분할 기능이 있고요. 카메라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 저는 좋았던 게 투표 버튼이었는데요. 학생들이랑 어떤 투표를 할 때 학생들의 패드를 나눠주고 자 우리 투표 한번 해보자 하면은 여기다가 익명으로 하고 투표를 해봅시다. 찬반을 나눕시다. 이렇게 투표를 놔둔 다음에 투표 코드를 생성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QR코드로 투표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를 통해서 투표 결과를 생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손 들어볼래 얘들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손을 들게 되면 서로 눈치를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투표를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사이드바에 도구 버튼을 가셔서 달력 버튼도 있고요. 또 QR 생성 버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QR 생성 버튼을 QR코드로 입력을 하면 파일이 전송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파일, QR코드를 이렇게 눌러놓고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겠다 하면은 제가 QR코드 누른 상태에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면 이 메인 화면에 학생들의 사진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제 제출을 할 때도 이 QR코드로 빠른 파일 전송을 통해서 과제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자칠판을 사용하실 때 가장 기본은 펜 툴도 아니고 이 사이드바에 있는 기본 메뉴만 한 번씩 다 눌러보시고 사용해보시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전자칠판을 풍성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자칠판 툴을 사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스펜이라는 것이고요. 오맥스 회사에서 제공하는 툴이 되겠습니다. 이 맥스펜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메뉴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첫 번째에 있는 모드가 윈도우 모드, 두 번째가 판서 모드, 세 번째가 PT 모드라고 해서 프리젠테이션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맥스펜을 사용하실 때는 이 세 가지 기능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면 수업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함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윈도우 모드는 말 그대로 컴퓨터 터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서 모드를 사용하실 때 판서 모드를 하시다가 원하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싶어 하실 때는 윈도우 모드를 누르시고 다시 넘기셔야 판서가 진행이 되지 않고 화면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모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기능들은 직관적으로 딱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펜, 형광펜, 그리기 도구, 지우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밑에 부분인데요. 사실 저도 밑에 부분을 볼 때 뭔가 좀 부담스럽다. 이게 뭐지? 한번 눌러보고 싶은데 뭔가 어려운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문서 불러오기 기능인데요. 이 문서 불러오기는
이 아래에 있는 USB 단자에 파일을 넣으신 상태에서 문서를 불러오기가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판서 객체 선택 모드입니다. 판서를 말 그대로 하나의 객체로 선택을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 칠판 사용 기능입니다. 기존 칠판에 있는 것과 별개로 다시 보조 칠판을 꺼내서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 예전에 칠판에 왜 백지도 이렇게 꺼내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경 칠판 사용입니다. 이것은 보조 칠판이 아니라 아예 칠판 자체를 하나의 그 배경, 그림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드려도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스펜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스펜이 이렇게 실행이 되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윈도우 모드, 그 다음에 판서 모드, 세 번째는 PT 모드. 자, 그래서 이 윈도우 모드, 판서 모드, PT 모드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시면 좀 이 맥스펜을 사용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윈도우 모드는 말 그대로 터치 모드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판서 모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서 모드를 클릭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펜이 나오게 되고요. 펜이 색깔을 선택할 수 있게 나오게 됩니다. 저는 파란색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자유롭게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객체 모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객체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얘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선택된 상태에서 얘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뒤집었다가 다시 돌렸다가,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서 모드를 사용하시면서 객체 모드까지 같이 사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형광펜 모드나 다른 분 모드는 펜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도형 모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형 모드입니다. 자, 도형 모드도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선생님들 화면에 지금 이 부분이 자세히 안 보이고 조금 퍼지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요. 딱 보시면 직관적으로 뭔가 느낌이 옵니다. 아, 얘는 직선을 그리는 거구나, 얘는 어떤 도형을 그리는 거구나라는 직관적인 부분이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도형을 보정해주는,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오른쪽 밑에 있는 여기 삼각뿔 모양에 있는 여기서 이제 이 보정해주는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그림이 별로 실력이 좋진 않지만, 자,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알아서 삼각형으로 보정이 예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각형을 그렸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보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 열심히 그렸는데 원으로 또 읽지 못하네요. 그쵸? 네. 자, 요렇게. 혹시 선생님들 차이점을 보셨습니까? 이게 그 맥스펜에서 이제 설명을 해줄 때 시계 방향으로 하면은 인식이 잘 안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인식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맥스펜 사용하실 때 혹시 원을 그리신다면 반시계 방향으로 한번 그려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서가 다 됐으면 또 한번 객체 모드를 한번 더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모드, 여기 있는 객체 모드를 사용해서 나는 얘를 한번 수정해 볼래? 자, 그러면 요렇게 늘렸다가 폈다가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누르면 다양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화살표 버튼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객체 모드를 사용하셔서 얘를 이렇게 보신 상태에서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다양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복제를 누르시면 도형이 똑같은 게 하나가 복제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얘를 수학 도구를 활용해서 각도를 재어보겠다 할 때는 각도기를 사용하셔가지고 각도를 재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요. 또 저는 이제 신기한 기능이 있었는데 이 판서 모드. 자, 판서 모드에서 한번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잡하기 때문에. 네. 자. 자, 우선 판서 모드 하겠습니다. 자, 판서 모드에서 수학 도구라고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수학 도구.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객체 선택 모드를 선택을 하시고 수학 도구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자, 이 상태에서 이 화살표 버튼을 꾹 누르시면 알아서 여기 수학 도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 도구를, 나 이런 거 쓰고 싶다 할 때 수학 도구를 어딨지 찾기 힘드실 때는 글자를 적으신 다음에 수학 도구 여기 객체 선택 버튼을 드래그 하셔가지고 수학 도구를 찾으시면 각도기가 나오네. 또 다른 걸 바꿔볼까? 수학 도구. 자, 이런 식으로 네,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재밌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판서 모드에서 하는 그 이제 필기 기능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지우개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는 사실 뭐 선생님들께서 손으로 이렇게 지우시기도 하고 지우개 누르신 상태에서 지우시기도 하시고 하십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고, 다시 판서에서 이렇게 글을 적은 다음에 지우개 버튼을 누르시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한 획에 따라서 지워지게 되는 기능입니다. 이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기능. 가운데는 제가 글을 쓴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얘를 지정 영역, 아까 객체 선택 도구랑 똑같습니다. 이 객체 선택 도구랑 한 상태에서 얘를 지우겠다 할 때 삭제, 뭐 이런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용하실 때는 그냥 지우개 버튼 누르신 상태에서 손으로 지우시는 것도 편하시고, 아니면 싹 다 지우겠다 하실 때는 All 버튼을 누르시면 지워지시게 되겠습니다. 자, 얘는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PT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PT 모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보조 칠판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판서 모드 상태에서요,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왼쪽에 있는 부분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저기 왼쪽 편에 짠 하고 몇 가지 색깔들이 알록달록하게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옆에 있는 것들을 쫙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홍색에 있는 것, 주황색에 있는 것, 색깔별로 다양한 판서 모드가 나오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보조 칠판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 보조 칠판에 나는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걸 넣고 싶어 하실 때는 USB를 넣으시고 추가로 이미지를 삽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 지금 USB에 이미지를 삽입한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미지 버튼, 여기 그린 버튼이 있습니다. 그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네, 여기에 다양하게 USB 드라이브에 들어가게 되고, 저는 이 예시 자료를 통해서 세계지도를 컬러로 한번 보고 싶어 할 때,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추가로 네, 요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조 칠판 기능인데요. 이 보조 칠판 쓰시면서 여기에 필기도 하실 수 있고, 자, 여기 보니까 이렇네.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이렇더라.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렇다더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보조 칠판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알록달록 무지개 색깔입니다.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칠판 자체를 하나의 이미지로 바꿔버리는 네, 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넣고 그 다음에 지우개로 전체를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무지개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색깔별로 다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칠판의 배경화면을 바꿀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검정색 색깔 바뀔 수 있고요. 파란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다시 이 무지개 버튼에서 색깔별로 다 전자칠판의 배경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기 보시면 ED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ED라고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 가지 것들을 여기 이제 전자칠판에 제공하고 있는 기본 배경 화면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지도를 클릭하시고 OK를 하시면, 자,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수업하실 때 배경을 세계지도로 하시고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PT 모드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주로 사용하실 때 사용하는 모드이고요.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파일을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업로드 하는 것은 이 6개 중에서 가장 왼쪽 위에 있는 이 문서 탑재 버튼을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문서 탑재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위에 창이 여러 개가 뜹니다. 사실 조금 복잡합니다. 이거 무슨 막 영어도 적혀 있고 그림도 있는데 사실 그림이 딱 직관적이지 않아서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가 사실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P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이 기계를 사용하시는 않는 분들은 이런 게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프레젠테이션을 PPT를 가져오실 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PPT를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PPT 가져오는 방법은 PPT를 가져오시고 나서 필기를 하실 때 전자칠판의 필기 기능을 가지고 판서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이 맥스펜을 끄시고 나시면 PPT의 판서 내용이 저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에 있는 PPT는 PPT 업로드 기능은요. PPT를 여시고 PPT 여신 상태에서 판서를 하시면 PPT에 판서한 내용들이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PPT를 가지고 판서한 내용들을 다시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이 두 번째 모드를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차이점은 두 가지라고 하실 수 있고요.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사용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은 도크 부분, 문서를 불러오는 부분, 이미지를 불러오는 부분, 영화를 불러오는 부분 등이 되겠는데요. 다른 것들은 이제 JPG, PDF라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익숙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PPT 부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 P 부분을 누르시고요. 네, 제가 지금 PPT를 누른 상태여가지고 PPT를 끄고 네,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판서 모드 누르시고 문서 탑재 누르시고요. PPT 첫 번째 화면 누르시면 제가 미리 준비했던 수업 자료 PPT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알아서 PPT가 이렇게 열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판서를 하실 수 있게 자연스럽게 기능이 적용이 되게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기실 때는 이렇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넘기시면 안 되고 옆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필기를 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 PPT 모드이고요. 자, 두 번째 PPT 모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PPT를 끄실 때는요, 선생님, 이제 밑에 있는 그 워터마크 부분이 있는데 그 PPT를 한번 클릭을 하시면 밑에 종료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제 그 PPT를 끄실지 모르셔가지고 자리로 돌아가신다거나 막 이렇게 위에를 찾아보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PPT 한번 클릭하시고 워터마크가 뜨는 걸 보시면 그 밑에 종료하는 버튼이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파일 업로드 PPT 두 번째 클릭 판서 모드 다시 하겠습니다. 판서 모드 파일 업로드 두 번째 PPT 네. 선생님 잠시만요. 네. 다시 아니오 누르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로드 판서 모드 네, 파워포인트가 지금 열려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선 이 부분은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제 이렇게 열실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맥스펜으로 사용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윈도우 모드, 그다음에 판서 모드, 프레젠테이션 모드 세 가지 모드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수업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해서 맥스펜 기능 HDMI 모드에서 수업하실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제 안내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모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모드는 사이드바 오른쪽 혹은 왼쪽 사이드바에서 홈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전자칠판 고유의 안드로이드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파일 탐색기를 여시겠습니까 할 때는 이거 제가 USB를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사이드바 메뉴 버튼이고요. 이 사이드바 메뉴 버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와이파이 연결 안 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안드로이드 모드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첫 번째 첫 번째 맨 위의 메뉴는 돌아가기 버튼입니다. 그래서 돌아가기, 이전으로 돌아간다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홈 버튼입니다. 안드로이드 첫 홈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거는 저희 휴대폰 할 때 창 여러 개 떴을 때 그거를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그 창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오른쪽 네 번째 이 모드는 판서 모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부분은 파일 탐색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점점점 되어 있는 것은 이 안드로이드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앱 있고, 자, 그다음에 밑에 부분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판서, 그다음에 HDMI 이동, 종료, 그다음에 다양한 도구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상태에서 설정 부분에서 사이드바 메뉴에서 설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설정을 클릭을 하시면 이 안드로이드 부분에서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를, 네트워크 부분에서는 와이파이를 이렇게 잡는구나, 와이파이가 안 잡혀 있다면 와이파이를 이렇게 잡아야 되겠구나 설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인데요, 일반 설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 설정 부분은 안드로이드 기본 바탕화면의 설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을 조금 더 다양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바탕화면을 클릭을 해보면, 자, 이렇게 바탕화면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나는 이 바탕화면보다 다른 바탕화면을 넣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바로 사용자 정의 바탕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추가하기 버튼이 있고요. 자,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면 제가 저장한 USB에 이미지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SB 파일에 들어와서, 자, 이 상태에서 전자칠판 자료, 자, 이 상태에서 저는 규칙을 이렇게 하겠다, 규칙을 넣고 싶어 할 때 규칙을 넣고 확인을 누르면 아침 시간에, 자, 독서 시간,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안드로이드 배경화면에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배경화면을 이렇게 수정하실 수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저는 사이드바 메뉴에서 다시 앱에서 설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이제 배경화면을 설정하는 부분을 알려드렸고요. 이번에는 기기 관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기 관리는 다양하게, 사운드를 어떻게 할 건지, USB를 잠금할 건지, 마이크는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저는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시스템 설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 설정은 저희 다른 부분들은 거의 사용을 안 했고요. 밑에 보시면 시작 및 종료 관리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침에 8시 40분 정도 되면 이제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되고, 자, 얘들아, 독서 시간이야, 독서하자, 이거 하자, 뭐 내야 돼, 제출해야 돼, 이것저것 많이 아마 안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안내들을 제가 굳이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TV가 켜지면은 그런 안내들이 딱 적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정하는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설정 가셔서 시작 및 종료 관리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종료 가시면 여기 보시면 자동 부팅 설정이 있습니다. 자동 부팅 설정, 자동 종료 설정. 그래서 자동 부팅 설정을 누르셔가지고 어차피 주말에는 학교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아침에 8시 40분에 TV가 틀어지게끔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시 40분. 자, 얘들아, 독서를 하자. 굳이 말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요. 자, 근데 이제 혹시나 저는 이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평일인데 공휴일이
수 있지 않습니까? 혹은 방학일 때요. 자, 방학일 때는 미리 이제 꺼놓고 가시면 좋으시고요. 혹시나 공휴일 때 깜빡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동 종료 설정 기능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 종료 설정도 마찬가지로 월, 화, 수, 목, 금. 자,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시간은 저는 혹시나 제가 깜빡할까봐 오전 9시에 자동 종료되도록 설정을 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8시 40분에 켜졌다가 9시에 저절로 꺼질 수 있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저절로 켜지면 8시 40분에 켜면 자, 8시 40분부터 독서합시다. 독서하기, 문제집 풀기, 자, 이런 것 말소리 내지 않기, 화장실 가는 것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걸 굳이 선생님들께서 말 안 하셔도 학생들이 화면에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시 설정 부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앱 부분에서 설정. 자, 기기 정보 부분입니다. 자, 여기 기기 정보 부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설정 부분에서 확인하실 부분들은 여기 부분은 네트워크, 그다음에 일반 설정, 그다음에 시스템 설정,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화이트보드 기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트보드 누르시면 말 그대로 정말 전자칠판의 고유의 판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보드 모드, 우선 펜 모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맥스에서는 펜을 두 가지 모드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쪽은 얇은 것, 뒤쪽은 굵은 것, 이런 펜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얇은 거는 펜을 나는 이렇게 사용할 것이고 색깔은 노란색을 쓸래. 근데 굵은 부분은 나는 요거를 자, 이렇게 좀 얇은 붓펜으로 쓰고 빨간색으로 쓸래. 자, 그럼 이렇게 설정해 놓으신 상태에서 판서를 하시면 얇은 부분을 하면 아까 노란색이었죠. 근데 뒤집어서 굵은 모드로 사용하면 빨간색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설명하실 때 예전에는 이제 분필 막 여러 개 드시고 이렇게 설명하셨다가 또 분필 바꾸시고 이렇게 설명하시고 하시는데 얘를 이렇게 이렇게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지우개 부분입니다. 지우개 부분. 자, 지우개 부분은 펜 부분 조금 설명이 더 보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펜 부분. 자, 펜 부분은 이번에는 이제 이런 다른 부분들은 다 평범하게 사용하시는 펜 기능이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이 별표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별표 모양 사용하시면 아까처럼 자, 이렇게 얘를 그림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삼각형 대충 그렸는데도 이렇게 클릭하면 삼각형으로 변하게 되고 네, 그렇구나. 잠시만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배경화면이 조금 밝아가지고 색깔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펜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펜 모드에서 알록달록 별표 모양, 별표봉을 누르시고 아무거나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찾아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찾을 수 있는 기능 나중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 부분. 이번에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은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렇게 드래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이 되고 얘를 복제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색상을 또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체 삭제를 한번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엔 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는 일반적인 자와 삼각자 그리고 각도기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각도기를 이제 선생님들께서 좀 사용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랑 한번 각도기를 사용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옮기면 각도가 여기 가운데 부분에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각도가 설정이 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90도로 해보겠다 하면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90도가 그려지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각도기 부분. 자, 자에서 각도기를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있는 동그란 버튼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각을 맞추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딱 누르시면 각도기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외에도 도형 버튼을 누르시면 도형 버튼. 자, 아까처럼 다양한 다면체를 그릴 수 있는 모드가 있고요. 자, 이번엔 또 3D 모드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입체 도형을 그릴 수 있는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얘를 이렇게 클릭해 놓고 하시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상태에서 자, 얘는 자, 이렇게 된다. 네, 지금 펜 모드가 뾰로롱 별표 모드여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cm고 얘는 4cm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실 수 있겠죠. 수업하실 때 이 도형 모드를 활용하시면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을 다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표 만들기. 자, 이런 거 할 때 빙고할 때 좋으시겠죠. 빙고할 때. 자, 빙고할 때 나는 3 곱하기 3 모드로 해서 빙고를 한번 진행을 해볼래.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삽입을 하면 표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다시 펜 모드를 해가지고 적어놓고 빙고 게임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겠다. 그쵸? 자,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서를 하실 때 보시면은 이제 키가 안 닿여가지고 오른쪽 부분에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게 펜, 이렇게 펜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체 보기를 하시면 이렇게 네, 줄어들면서 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서 다시 또 옮기게 되고 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기를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 판서를 전체적으로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전체 화면을 다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이제 기능들 말고 필기체 인식도 있습니다. 물론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헬로 이렇게 적으면 얘가 알아서 영어를 인식해서 여기 필기체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기능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주로 이 판서 모드를 사용할 때는 언제냐, 바로 학생들이랑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나 혹은 학급회의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서를 하시고 저희 이제 보통 학급회의 할 때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주제는 뭐야 하면은 애들이 자, 1번 무슨 의견이고 2번 무슨 의견이고 해서 의견이 결국 이제 몇 가지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몇 개 나온 의견을 정리를 해서 정규 어린이회의에 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학생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까먹게 되는데 자,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자, 이제 이 판서했던 부분을 공유를 해줄게. 자, 공유하면은 알아서 QR코드가 딱 뜨게 됩니다. 이 왼쪽 하단에 보시면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유하기 버튼에 QR코드가 뜨면 학생들은 이 QR코드를 찍어가지고 판서 내용을 이미지 형태로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판서를 그냥 사용하시기보다는 학생들이 판서를 가져갈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이제 안드로이드 부분 판서 부분은 이 정도 하면은 아마 충분할 것 같은데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메뉴 버튼에서 이제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QR코드로 가져가라 하는 것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내 판서를 다른 데다 저장하고 싶다 하실 때는 판서 메뉴를 왼쪽 메뉴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내보내기를 하시면 이미지 파일로 내보내기 클릭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저장소에다가 어디 저장을 하겠다. 이렇게 저장하면은 그 판서 내용이 저장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자칠판과 저의 구글 아이디를 연동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의 클라우드 드라이브. 자, 여기서 이제 추가 하면은 계정을 추가하게 되고 저의 구글 드라이브를 추가하게 되면 자, 이 상태, 제가 지금 클라우드 드라이브가 어제 지금 전자칠판이 싹 다 지금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지금 다시 될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 이제 넣으시고 하면 구글 드라이브를 알아서 저희 판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 네. 자, 이렇게 됐고요. 이런 것들. 아까 배경화면 바꾸는 거 메뉴 부분에서 배경화면 바꾸기, 색깔 바꾸기, 템플릿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들.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드로이드 부분 제가 설명을 전자칠판에서 안드로이드 부분에서 칠판 부분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홈 화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전자칠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스크린 쉐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크린 쉐어 부분.
자, 스크린 쉐어를 하면은 학생이 이제 이 QR코드를 통해서 앱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그 앱을 설치하게 되면 이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학생들과 함께 미러링이 되는데요. 그 미러링이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학생과 함께 학생이 굳이 앞에 나오지 않더라도 자리에 앉아서 어떤 전자칠판에다가 필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주어지게 됩니다. 선생님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미러링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홈 화면에 가겠습니다. 자, 홈 화면에 가서 파일 탐색기. 네,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일단 제가 원래는 사실 PDF로 그 교과서를 넣어 놨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날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예 PDF 말고 다시 전자칠판 모드로 가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네, 화이트보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뉴에서 저는 배경화면을 그냥 아까 다시 보라처럼 만들겠습니다. 보라. 자, 템플릿은 취소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 한번 작성해 보실래요? 아, 네, 보라. 메뉴, 배경화면, 배경, 보라. 자, 템플릿은 네, 없다. 이렇게 하고, 네. 얘는 선택해서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작성하지 않고 지금 미러링한 상태에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휴대폰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패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네, 직접 필기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PDF로 수아이킴 책 같은 걸 갖고 가져오시면은 자, 이제 이걸 한번 풀이해 볼 사람 해서 직접 앞에 나오지 않더라도 자, 이거 한번 너희들이 풀이 방식을 한번 설명해 볼래? 했을 때 자리에 앉아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전자칠판의 화면 공유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자칠판 화면 공유 기능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파일 탐색 부분입니다. 자, 파일 탐색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아까 USB에서 갖고 오는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드라이브에서 추가를 해서 구글 드라이브 계정 추가를 하시면 구글에서 내 폴더를 통해서 파일을 들고 오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굳이 USB를 들고 오시지 않으시더라도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수업할 때 그때그때 바로 파일을 여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자칠판의 안드로이드 기능 설명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그 에듀테크 기능들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까 그 채팅창에 그 아까 남겨드렸던 패들렛 부분으로 선생님들께서 다 같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선생님들께서 지금 1시간 정도 가까이 줌에 오셨을 텐데, 와 계실 텐데, 줌에 들어와 계시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보기만 하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지루한데 집중이 안 되는데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선생님들도 참여할 수 있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 드린다면 좀 그 지루함이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다시 한번 패들렛 주소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패들렛으로 할 활동은요, 바로 수학 도구들입니다. 선생님, 네, 두 번째 있는 부분, 네, 올려주십시오. 네, 띵커벨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 클릭해 주십시오. 네, 창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HDMI 모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매스 러닝 센터라는 프로그램이 열리게 됩니다. 학생들과 수업하실 때 물론 아까 전자칠판을 통해서 수업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앱을 통해서 수업을 하시면 조금 더 참여가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지오보드 부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오보드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다양하게 끈을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학생들 초등학교 1학년 때 국어 글쓰기 할 때 활용하거나 혹은 평면 도형을 배울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오보드 하는 방법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끈을 하나 넣으시고요.
자, 여기다가 하나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만 이렇게 변경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또 끈을 쭉 드래그 하신 상태에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 기역이 완성이 되겠죠. 다시 한번. 자, 이거는 자음이야, 얘들아. 기역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모음을 배워볼게, 얘들아. 자, 이렇게 쭉 내리고 다시 한번 얘를 이렇게 넘기면 가가 되겠네, 얘들아. 가. 따라 해봅시다. 가. 자, 이런 식으로 국어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시 한번.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여기서 다시 지우고 여기 맨 왼쪽에 있는 부분이 지우기 버튼입니다. 지운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자. 자, 이럴 때는 자, 이렇게 끈을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면 도형을 그릴 수 있는 지오보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생각보다 지오보드 활용이 좋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매스러닝 센터에서 수학 시계라던가 숫자 조각, 수직선 부분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매스러닝 센터 다음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좀 많이 아실 수도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넘겨주시면 선생님들 천천히 패들렛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매티건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전 이걸 주로 언제 사용하느냐? 수학 시간 때 사용하고, 탱그램 요거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티건 들어오셔가지고 폴리패드 실행을 클릭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탱그램 나오면은 이 부분을 화살표 버튼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칠근우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예시 자료를 한번 그려보아라 해서 화면 공유해보라 이런 것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도구들을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자,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해서 직접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면 공유해가지고 미러링해서 직접 자리에서 할 수도 있고요. 친구들끼리 화면 이제 공유하기가 있거든요. 자, 이거를 한번 화면을 공유해보자 해서 공유를 할 수도 있고, 자, 이런 수학 도구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매티건 다음 부분입니다. 자, 알지오매스입니다. 알지오매스 어제 이제 수업하실 때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알지오매스 부분, 자, 알지오 도구를 활용하셔가지고 여기는 주로 이제 3D 입체 도형을 많이 활용하실 때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 설명하실 때 직접 자, 우리 직육면체, 정육면체 부분 한번 확인해보자 할 때 전개도 클릭하시고 아이들 전개도 어려워하니까요. 그러면 정육면체 전개도 한번 보자. 자, 이렇게 해보자.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알아서 정육면체 전개도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육면체 전개도 이렇게 그리는 것 외에도 자, 이쪽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정육면체 전개도를 클릭을 하시면 정육면체 전개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육면체 전개도를 접기가 있는데 잠시만요. 선생님 접기 버튼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밑에 이게 아닌데 접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전자칠판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접기가 여기 밑에 혹시 안 보이실까요, 선생님? 밑에. 접기 클릭.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선택 모드에서 접기가 안 보이네요. 원래 이 접기 모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딱 클릭하면 정육면체가 접게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금 약간 하다 보니까 밀판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알지오매스를 활용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참여를 학생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윗지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전자칠판을 통해서 활용을 하면 또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중에서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쓱싹 지우개 게임인데요. 쓱싹 지우개 게임을 클릭을 하시면 자, 이제 이렇게 전체 지우개 모드가 설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시작을 하면
자, 누구일까요? 해서 이렇게 조금씩 지어나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바깥쪽부터 살살살살 지어나가면, 자, 이거 누굴까 얘들아? 맞춰보세요 하면 이제 막 친구들이 발표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손흥민이구나. 자, 이렇게 정답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있고요. 자, 이거 말고도 또 네, 자, 뒤로 좀 가보시겠습니까? 자, 이 외에도 뭐 부응 퀴즈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빨리 단어 가는 건데 이건 이제 초등학생들 저학년 대상으로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자, 빠르게 지나가는 단어를 맞춰보세요 할 때, 자,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자, 방금 지금 단어가 뭡니까 얘들아? 다시 한번 볼게. 자, 빠르게 보자. 너무 빠른가 얘들아? 조금 더 천천히 해볼까? 자, 정답 뭘까 얘들아? 자, 정답 확인. 자, 아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랑 전자칠판을 통해서 수업 도구를 활용해서 재밌게 수업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자, 이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저희 구글 젠보드를 활용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구글 젠보드 보시면 선생님들도 지금 구글 젠보드 들어오시면 아마 제게 저희 화면으로 같이 한번 공유가 되실 겁니다. 구글 젠보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이런 구글 젠보드를 활용하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스티커 메모가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스티커 메모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작성을 하셔가지고 남기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남겨보시겠습니까? 지금 스티커 메모로. 자, 이렇게 스티커 모드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것들은 모듬 과제로 이제 1모듬은 이제 이런 전체 지도로 하겠다. 자, 2모듬은 자, 울산 남구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니까 2모듬은 자, 이렇게 한번 조사해보자. 오른쪽 화면 이제 여러 가지 창들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창들을 통해서 자, 같이 한번 우리 참여해보고 자, 이런 전자칠판으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전자칠판을 거기서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니까 친구들은 이렇게 공유가 되네. 앞에 화면을 볼 수 있으니까 네. 좋은 기능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사이트를 공유해드렸으니까 집에 댁에서 한번 보시면서 차근차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아니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전자칠판닷컴이라는 것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그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만들었던 사이트고요. 자, 여기 오시면은 다양하게 프로그램별로 정리가 돼가지고 이걸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창에 전자칠판.com 치시면 교육정보원 TV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자칠판.com 치셔가지고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은 매뉴얼도 한번 여기서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다양한 것들, 네. 전자칠판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려보았습니다. PPT 다시 한번 틀어보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막 여러 가지를 선생님들께 빨리 안내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욕심이 많아서 사실 조금 따라오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부분들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혹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보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자, 전자칠판을 연필처럼 활용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연수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고자 하는 저의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제 연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참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자칠판 연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넘게 연수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연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